오늘은 설국열차의 감독으로 유명하고 또 2017년에 옥자로 넷플릭스 영화로 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파란을 일으켰던 봉준호 감독의 최근 신작이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던 기생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은 이미 알려졌듯이 부자 집과 가난한 집 사이에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를 가족주의로 다뤄서 화제를 불러 모았고 또 사회적 메시지 때문에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죠.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공익점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봉테일이라고 부르는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하게 많은 세세한 장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의식과 또 블랙 코미디를 통해서 무겁지 않게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대중성까지도 가지면서 지금 흥행 가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점을 가족주의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 예를 들면 코미디, 스릴러, 또 일종의 어떤 문제 의식을 파고드는 사회적 영화 장르로서까지 다 함의하면서 영화 주제 의식을 봉준호 감독이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내용을 좀 딱딱하게 풀어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인으로 이제 불평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불평등이 일어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세계관의 대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면 성악설이 되겠죠. 그래서 홉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 충족에만 전념하는 완전히 이기적인 동물이다. 두 번째로 그 인간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은 언제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래서 예술도 문화도 사회도 없는 고독과 가난, 더러움과 추잡함, 야만스러움과 요절스러움 등의 갈등적 요소와 갈등적 상황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생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덩어리 이기적이고 또 그들이 욕망하는 가용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불평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칼 막스가 되겠습니다. 이 막스는 인간은 그렇게 홉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가 아니다. 다만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이 사회 구조 체제 자체가 억압과 수탈, 그리고 그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쟁의 공간이 됐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 모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특히 생산 관계에 있어서 누가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생산 관계, 소유 관계를 혁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이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선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자들 같은 경우는 탈거스 파슨즈 같은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지위, 자기 역할과 연관돼서 만들어지는 다른 사람과 차등 있는 보수의 배분, 차등 있는 보수의 배분을 통해 가지고 조정과 통합, 결속을 하게 되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갈등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 불평등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 간의 어떤 경쟁이나 집단 싸움, 집단 정복에 의해서 그 자원을 점유, 배분, 관리하는 지배 집단과 그 지배 집단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피지배 집단으로 차등적으로 나뉘어져서 사회 불평등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종의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는 가장이 있고 그 가장에 아내와 남매가 있는데 가난하게 이제 반지하방에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남의 친구가 유학을 가면서 자기가 가정교사를 했던 부잣집의 그 과외자리를 자기의 베프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가난한 집의 장남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집에 들어가서 과외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과외를 하게 되는데 과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차 가족들을 그 가족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술 치료 교사로 이제 여동생을 또 들인다든지 아버지를 또 운전기사로 또 어머니를 가정부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가난했던 이 집안은 갑자기 화색이 돌고 엄청나게 행복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징조를 보이듯이 과연 행복만 했을까?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과외교사로 머물렀거나 아니면 아버지 정도만 드리는 것에 머물렀다고 하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부잣집 그 가장이 항상 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 가난한 집 가정에 딱 맞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그런 생활비만으로도 만들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이 갈등을 일으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이 영화에서 좀 덜 부각됐던 점이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마치 돈이 다리미와 같이 성격, 그러니까 인성을 주름살 없이 펴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부자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떨이는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에 따른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고 제거해야 될 그런 측면들은 제거해야 되겠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질주하는 욕망과 그런 모순 구조가 결합됐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질서도 파괴되고 개인의 삶도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